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유리기판처럼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는 양산할 준비, 삼성전자는 삼성 SDI는 양산을 준비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30년까지 로봇 생산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투자 그리고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앞당겨짐에 따라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하는 협력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협력사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로봇이 최근에 이제 올 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 관련 협력사들은 500%, 300%, 800%, 400%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막상 당사자인 현대차는 100% 정도밖에 상승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왜냐? 결국은 이미 선반영돼 있는 게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규모도 굉장히 작거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력사들의 똑같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훨씬 많이 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래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HBM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독점했듯이 자, AI 차세대 배터리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한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삼성 SDI의 핵심 전고체 배터리 협력사 파트너 두 기업에서 총 3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기업일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봇 배터리, 우주 배터리, 바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작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계 1위 이 주식 사모하라 40배 우습게 터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로봇과 그리고 우주 배터리에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양산 준비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떠한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기업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까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3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체크해볼 내용, 바로 이러한 소식이 좀 나왔는데, 자, 개발 단계에서 이제는 양산 단계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옮겨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삼성 SDI는 기존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 쪽에 있었던 인력 50%를 양산 쪽으로 배치시켰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100%가 아니라 50%예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고체 배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럼 양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최근에 어디서 봤냐면 바로 유리기판에서 봤어요. 유리기판 프로젝트를 사업부로 개발 단계에서 사업부로 이관을 시키면서 양산 준비 중에 있는 기판이 바로 유리기판이죠. 자,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유리기판도 공급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도 공급 논의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올해 하반기 양산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일정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 반드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크게 3가지 이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고성능 AI 인프라 확대, 차세대 배터리,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만 가능하다. 하반기 양산 시작, 이런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고성능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 그리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야 모두 지금 양산과 그리고 투자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적으로는 고성능 배터리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도 동일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배터리 쪽의 좀 흐름만 보더라도 그냥 LFP가 아니라 이제는 고밀도 LFP, 그리고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배터리,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선제적으로 전고체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단계가 된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로 모든 수급은 사실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단가만, 사업성만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요. 자, 그래서 하나둘씩 볼 텐데, 이 테슬라의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 옵티머스 3 생산이 이제는 7월 말에서 8월, 그리고 공개 시점도 이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다를 거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3분기에 로봇 메타플랜트 애플리케이션 센터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AP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2028년 3만 대 규모 공장 설립 계획 방향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양산 일정이 빡빡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가 설비 투자에 37조 원 이상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칩 관련된 그리고 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또한 이 배터리 ESS 관련된 전고체 관련된 투자를 삼성 SDI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수주 계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다.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대차의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이거 아주 그냥 대놓고 로봇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봇과 자율주행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늘리겠다. 데이터 센터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모자라서 차세대 광통신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6월 달부터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라고 하는 굴빵한 기업들의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의 상장까지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인프라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간접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고성능 AI에 대한 수요 그리고 확장이 진행되면 될수록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몇 기업들은 반드시 전고체를 활용을 해야만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로봇 기업들이 있겠죠. 물론 초창기 때는 활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의 유일 수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페이스X의 우주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기사는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력한 상황이죠. 자, 왜냐라고 한다면 이번 테슬라의 그러면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죠. 근데 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생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러한 기가와트 단위를 우리가 끝까지 볼 필요는 없겠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기가와트를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원전 71기 수준의 발전량입니다. 요거를 우주에 쏘아 올려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겠다 이건데 자, 그럼 이러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돼요.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지구로 전송을 하겠다. 자, 이건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태양광 만들고 우주 데이터 센터 그럼 여기 들어가는 운영하는 배터리는 누가 하냐 이거죠. 자, 결국은 여기에 적합한 ESS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주는 영하 150도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태양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위로 300도, 400도, 500도가 훨씬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안에 있는 전해질이 액체로 돼 있다면 얼거나 증발합니다. 우리가요, 전기차가 겨울 되면 방전되거나 이러한 것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유일한 그 대안책이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주 배터리는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비슷한 내용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잠수정이라든지 내지는 선박에도 배터리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배터리 적용에 가장 유일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배터리 또한 비슷한 이유예요. 자, 지하로 이 바다에는 물에는 수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좀 더 강해지죠. 오래 타면 오래 살수록 압력을 견뎌줘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나 그리고 장기간 동안 주행해야 되는 여객선 같은 경우,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의 또 이러한 쪽에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우리가 강조했었던 로봇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탑재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칩 제조를 하반기부터 그리고 옵티머스 3도 하반기부터 시작 그리고 현대차 또한 2030년까지의 양산을 시작한 현재 단계다. 자, 한마디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산업이 시작이 됐고 전고체 배터리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전고체 슈퍼사이클의 초창기 단계에 좀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가 이제부터 실적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공식화 시켜놨습니다. 로드맵은 이렇게 돼요. ESS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할 것이고, 자 그리고 올해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황화 리튬을 공급받아서 전고체 배터리 현대차에 탑재된 현대차 로봇에 탑재된 게 공개가 되고 이제는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테슬라의 로봇도 공개가 있죠. 한마디로 현대차와 테슬라의 완성형 로봇의 샘플 공개, 양산은 내년 올 하반기부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형 로봇에 대한 공개 시점은 3분기로 잡혀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주가가 튈 수 있는, 그리고 황화 리튬을 공급받아서 주가가 한번 튈 수 있는 또 이슈가 남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삼성 SDI는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 쪽에도 ESS 배터리를 꾸준히 좀 수주를 하면서,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ESS 그리고 각형 배터리를 좀 수주를 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미팅을 나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스페이스X와의 좀 근접한 논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좀 기사는 삭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일단 팩트는 아니고 찌라시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고체 배터리를 다른 쪽에서 만들면 다른 기업 거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전고체 배터리는 활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에 이제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로봇 적용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선제적으로는 NCM을 활용을 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가는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현대차는 전고체 배터리를 3분기부터 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 테슬라는 굳이 하이니켈을 쓰고 왜 현대차는 벌써부터 전고체를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적용을 못 하는데 로봇에는 어떻게 전고체가 적용이 되냐 이거죠. 이게 바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미완성인 이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접촉 저항, 아직은 충돌에 고체다 보니까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온 성능, 말씀드린 대로 우주 에너지를 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온 성능이 필요한데 아직은 모자란 상황. 그렇지만 로봇에는 이게 가능하죠. 전기차에 적용을 하면 야외, 영하에 견디기가 힘들지만 공장 안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거는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온도 조절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옵티머스는 좀 쌉니다. 어쨌든 하이니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접촉 저항 요것 때문에 로봇에만 활용이 될 수 있고 개선해야겠죠. 자 두 번째 저온 성능 요것 때문에 로봇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선해야겠죠. 그리고 가격 문제. 여기서는 이제 테슬라랑 좀 갈린다는 거죠. 테슬라는 로봇을 일상생활에 적용까지도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하는 거고, 현대차는 이 산업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공장에서 적용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미완성인 전고체 배터리 단계지만 요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킨다.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로봇 탑재가.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성장세가 확 늘어나는 구간이 2032년부터예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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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계속해서 늘어나죠. 자 요게 왜냐라고 한다면 2030년, 31년 요때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형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쭉 올라가는 이 전고체 배터리 주식시장은 또 앞선 기대감 그리고 선행 지표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시점이 그럼 언제냐?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시발점이 언제다? 바로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양산 시작되는 고객사들한테 수주를 받는 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유리기판처럼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는 양산할 준비, 삼성전자는 삼성 SDI는 양산을 준비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30년까지 로봇 생산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투자 그리고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앞당겨짐에 따라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하는 협력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협력사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로봇이 최근에 이제 올 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 관련 협력사들은 500%, 300%, 800%, 400%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막상 당사자인 현대차는 100% 정도밖에 상승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왜냐? 결국은 이미 선반영돼 있는 게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규모도 굉장히 작거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력사들의 똑같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훨씬 많이 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HBM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독점했듯이 자, AI 차세대 배터리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한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삼성 SDI의 핵심 전고체 배터리 협력사 파트너 2기업 해서 총 3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기업일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도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쪽쉽게 주식이 5만 명을,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은 700명 가까운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빠른 속도로 인원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사랑,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말고 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수익 나는, 그리고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 좀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대박주들 향후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함께 이렇게 실전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공부방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세라든지 뉴스라든지 특이사항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흐름을 최신화시켜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만 확인해 주시면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댓글창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구독자 감사 이벤트 관련된 링크를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걸어놨는데, 여러분들 댓글에 구독 한 번씩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링크 한 번씩 쭉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 창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좀 만들어 놓은 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좀 필요하신지, 주식 공부방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대장주가 좀 필요하신지, 종목이 좀 필요한지, 아니면 정보를 좀 더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구독자이신지 구독 유무 차원에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투자 선호 스타일, 제가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좀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대신에 변동폭이 좀 큰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지 여러분들 의사를 좀 물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를 알아야 제가 그에 맞춰서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여러분들이 좀 준비한 링크라든지 선물 받으실 연락처라든지 개인정보,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개인정보 동의까지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서만 활용하고 여러분들한테 파기한다라는 내용까지도 고지가 돼 있으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동의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참여 신청은 끝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어떠한 창이 나오냐, 자, 바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나가 나오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주식 공부방으로 참여할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게, 오늘 코멘트도
알아드렸고요. 네오셈 CIS 소개시켜드린 종목 오늘 또 심지어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또 이란 사태 때문에 시장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목표 주가라든지 내지는 지지선 붕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여파라면 지지선을 이탈하더라도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변동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고 끝내도 괜찮지만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거나 내지는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실시간 속보들 내지는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위해서는 요 공부방 참여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매우 월마다 지난달 말씀드린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느냐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자, 이번 이란 사태도 분명히 있었지만 말씀드린 종목들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3월 3일 말씀드리고 나서 80% 정도 상승하는 모습. 자, 삼성 SDI도 같은 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을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삼성 SDI도 소개 대비 50%가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3월 8일에 말씀드렸고요. 자, 고가 기준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 들어오는 수급에 있어서 두산 테스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설명드린 이후 90% 가까운 상승이 이 고가 기준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상신 EDP 2월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 또 ESS 관련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8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 ESS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피노도 말씀을 드렸죠. 소개시켜드린 이후 40% 가까운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 LNF 말씀을 드렸는데 LNF도 50% 가까운 상승.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재건주들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DLENC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50%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 GS건설 같은 날 소개시켜드린 이후 40% 가까운 상승. 자, 한미글로벌 같은 날 마찬가지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4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내지는 횡보하거나 아직 수급을 기대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분명하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공부방이 이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소개를 드리는 건 그냥 영상으로만 소개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방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은 아무래도 이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부터는 매도와 가까운 익절이 가능한 구간이다. 목표가 달성 시 매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하나하나씩 또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을 또 짚어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수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도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러한 공시가 나왔는데 돌발 공시, 돌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공부방이니까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리고 앞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 방통에서 박프로와 함께 계속해서 영상은 유튜브 채널은 저녁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 장중에는 이렇게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한다고 하냐,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엄청난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기본 자격증이에요. 금융권에서 일하기 위한. 그래서 기본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도권 금융회사 출신이다. 실제로 저는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역으로 종목 브리핑이라든지 종목을 주거나 이제 리포트 작성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까지 좀 근무를 하다가 제가 유튜버로서 이제 완전하게 좀 전향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받는 정보가 아무래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알 고수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너무나 정보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좀 증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이 사람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뭐 양식집을 가면 양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연락처를 좀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좀 누락되거나 뭐 이러한 인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새벽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바로 입장할 수 있게 요렇게 링크로만 받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창 확인해 보시고 요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제출 버튼 꼭 눌러 주신 다음에요. 링크 클릭하시면 주식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제가 무료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영상 그냥 여기서 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도 구독자 5만 넘었으니까 10만, 15만, 20만까지 갈 때 동안 함께 계속 가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공부방에 여러분들을 좀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필요한 점 있으면 쪽쪽 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창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공부방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그러면 대박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정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고체 배터리의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변곡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적자 산업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흑자 산업이다라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다. 왜냐?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를 생산해 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6월에 설비 구축이 완료가 돼요. 양산이 되고 이제 공급을 위한 양산 본격화가 좀 시작이 되겠죠. 한마디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보면 좀 이렇게 되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 리튬을 만들어서 에코프로 그룹 쪽에 넘겨줍니다. 얘네들이 뭐 하냐면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해질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요걸 받아서 삼성 SDI가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올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다? 캐파 증설이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앞에서 너네가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 놔라. 우리가 배터리 양산을 준비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좀 수혜가 들어올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그럼 수주는 누가 받겠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받겠죠. 황화 리튬 공급 계약 받아서 전해질 만들어서 전해질 공급 계약 그리고 삼성 SDI의 납품 계약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터리 공급에 대한 수주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나와도 얘네가 먼저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입금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MOU라든지 내지는 마일스톤 관련된 실제로 물량을 받았을 때 돈을 지불하는 이러한 형태의 수주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다시 한번 요 구간에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좀 다시 가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주가를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면서 상승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요때 만들어졌었던 요 상승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승은 아니었죠.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 리튬 가격 상승 뭐 이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해줬다라는 것은 사실 이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섞여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제 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요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방으로 그래도 조금 더 열어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 저항을 만들었었던 구간인 요 라인이죠. 바로 11만 5천 원대까지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렸었던 9만 원 라인 깨지 않았죠. 그리고 10만 원 라인 올라와줬죠. 11만 원 라인까지 순차적으로 깨면서 매물대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여져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 구간의 물량을 받아서 올려놓고 상단에 안착이 됐다. 즉, 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실적이 찍혔을 때 신고가 흐름 어떻죠? 바로 이렇게
신고가 고점 돌파하니까 요런 상승 만들어 줬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도 전고점 돌파해 주고 요런 상승, 여기서 나왔었던 요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기를 바라고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 요 구간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때 만들어 줬던 전고점 13만 원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두겠습니다. 10% 정도니까 그래도 짧게 보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신고가 돌파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페셜티 케미칼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 통해서 이렇게 이미 목표가도 달성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죠. 6월 이후 쭉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부방 말씀드린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창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기업 앞서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봤었던 에코프로 BM입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양산 라인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두 번째로 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북미와 그리고 유럽 시장 모두 삼성 SDI가 공략을 하려고 할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테슬라 쪽과 좀 연관성이 좀 짙기 때문에 이 북미 쪽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요 요때 나왔었던 2차 전지 상승 랠리에 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업이에요. 왜 못 받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 사실 가장 무거워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는 요 앞에 있는 요러한 우리가 또 2차 전지는 또 단연간 물려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물량들을 기대감만으로 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 이게 실체화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올 6월 달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대감을 전혀 받지 못했던 종목이 6월 달 이후에 실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LFP, ESS 관련된 양극재도 함께 삼성 SDI 쪽에 납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화가 되는 올 하반기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좀 연관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본격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괜찮죠? 저점 올리면서 쭉 추세 따라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요 라인, 박스권의 진입까지도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진 자리를 보면 25만 원 정도가 돼요. 이제 요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요 박스권의 정확히 중간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1차 목표가 어디죠? 25만 원이 될 겁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2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바로 이제 요 구간 35만 원 조금 안 되는 33만 원 정도 되는 구간, 여기를 2차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50% 가까이 열리게 돼요. 요때 이제 멀티플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가 중국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를 쓰게 된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60만 원대를 좀 목표가로 말씀드리기에는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만 하더라도 50% 정도 열리는 구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에코프로 BM은 좀 이렇게 좀 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적을 수는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물량을 잡아가겠다,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안 되는 리스크가 적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방 통해서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한테 연초부터, 작년 초부터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작년 한 3월 달부터 계속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때부터 쭉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공부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코멘트 남겨드리는 거 도움 충분히 되실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댓글,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온 기업 바로 CIS입니다. 자, CIS는요, 전극 공정을 하는 기업이에요. 전극 공정은 전고체 배터리에만 활용되는 공정은 아닙니다. 차세대 배터리에 활용이 되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옵티머스 로봇을 구현을 시키죠. 여기에 들어가는 전극 공정 또한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식 전극 공정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좀 빠를 것 같은데, 자, 요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극 공정이라고 함은 결국은 뭐다? 음극과 양극의 성질을 띠게 해주는 작업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 전극 공정이 기존에 있었던 뭐 도전제, 바인더 이런 거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고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수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아예 액체로 만들지 않고 가루로 만들고 최대한 손실 없게 쫙 피는 작업. 이게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딱 봐도. 자, 그런데 이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배터리는 고밀도, 굉장히 밀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저온 성능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의 액체라도 남아 있다면 이건 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분을 쫙 그냥 아예 들어올 가능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온 성능 개선, 전고체 배터리 핵심 과제였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반기부터 생각되는 이 삼성 SDI의 캐파 증설, 장비 수주 요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삼성 SDI의 핵심 밸류 체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CIS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지금 상한가 터치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가 폭은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왜냐? 이 상한가가 그전 박스권을 돌파해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하방을 여기까지 열어놓으면 돼요. 그전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요렇게네요. 요 라인 15,800원.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하방을 15,800원까지 열어놓는다. 하방으로 3%에서 4%밖에 안 열려져 있다.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탈하면 사실 차트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 뒤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15,800원 이탈 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맞을 만한 구간에서 맞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구간이죠.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포진해 있는 요 라인입니다.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몇 단계가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는 요 상단 박스권 22,000원대까지 가기 위한 물량 소화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방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다가 급속도로 올렸어요. 결국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가 이 박스권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스권 소화 이후에 22,000원대까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22,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만 보더라도 상방으로 40% 정도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신에 그 앞선 1차 목표 구간이 17,5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짧게 보실 분들은 뭐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두고 여기서 물량을 소액 그냥 담아가는 움직임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자유일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으면 이제 하방을 열어놓고 여기서 물량 잡다가 여기서 흐름 보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하고, 아니라 여기서 빌빌대면 그때 1차 목표가로 삼는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관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CIS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들한테도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장중에 나오는 특이사항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러한 상황들 말씀드린 대로 19,000원 흐름 보면 좋은데 힘들겠습니다. 실제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함께 내용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댓글창 그리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대박주들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영상에서만 대박주 소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돌발 변수들, 함께 시장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한 방입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특이사항들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창에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 댓글에 구독이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언제든지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입장 가능한 링크 제가 안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20초에서 30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간단한 설문조사 해 주시고 요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공부방 입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의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출 누르신 다음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는 해 주시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요 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